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는데 문가비가 정우성에게 양육비 소송을 하면 역대 최고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양육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가장 우선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에 따라 양육비를 정하게 되는데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 지급이 예상되는데 왜 그럴까요? 정우성은 알려진 자산만 1,000억 원이 넘는데 그는 2020년 동료 배우 이정재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330억 원에 매입 보유하고 있죠. 매입가의 70%인 223억 원은 대출금으로 나머지 107억 원은 현금으로 충당했는데 이 건물의 현 시세는 4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우성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106억 원에 달하는데 정우성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 와이더플래닛 지분 4.7%를 보유했는데 25일 종가 기준 지분 평가액은 106억 600만 원인데요. 또한 정우성은 94년 영화 구미호로 데뷔 후 광고와 드라마, 영화 출연으로도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그의 광고료는 건당 12억 원, 드라마 출연료는 한 편 기준 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30년간 연예계에서 톱배우로 군림해 오면서 수백억 원의 출연료를 챙겼죠.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가 지난 6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합병을 위해 공개한 외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우성과 이정재는 지난 3년간 회사에서 504억 원을 정산받았는데 이정재와 정산금을 50%씩 가져갔다면 정우성이 1년간 광고와 드라마로 벌어들인 돈은 84억 원 수준인데요. 수백억에 이르는 양육비 소송 위험과 세간의 비난에도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결혼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이혼하게 되면 한국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습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 하는 룰인데 정우성은 물론 원래 돈이 많았던 만큼 재산 분할 비율이 30에서 50%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수백억 원을 떼줘야 하죠. 정우성 씨가 결혼은 하지 않지만 스스로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선언한 이상 그에게 요구되는 양육비의 기준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고 양육비가 300만 원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문가비 씨가 직업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상상을 더해 만약 문가비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정우성 씨 아들의 일상이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시청률은 폭발할 테고 예능 제작진의 섭외 요청은 문가비 씨의 DM을 도배할 겁니다. 문가비 씨가 대중 앞에 아이와 함께 등장하는 순간 정우성 씨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싶다면 그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데 이 상황이야말로 정우성 씨를 코너로 몰아넣는 강력한 한 수가 아닐까요? 문가비 씨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반면 정우성 씨는 온화하고 조용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성격 차이는 이번 사안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문가비 씨는 말 한마디 없이도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정우성 씨는 언론과 대중의 압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번 스캔들이 특히 취재하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한데 핵심 취재원이 문가비 씨 단 한 명뿐이라는 점이죠. 그녀만이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녀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데 정우성 씨가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대중과 언론은 문가비 씨의 선택에 따라 이 정우성 혼외자 이야기는 덮일 수도 있고 더 큰 폭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24일 오후 9시에 디스패치에서 보도된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서로 공통 분모가 없는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어디이며 어떻게 해서 연락을 주고 받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폭로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정우성과 문가비의 만남은 공통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문가비가 소속된 워크하우스 컴퍼니는 하정우의 소속사와 동일하며 정우성과 문가비의 만남에 하정우가 연결고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간의 연락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주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삭제된 DM 내용이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정우성은 일반인과도 인스타 DM으로 플로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큰 파장을 낳고 있죠. 또한 정우성이 비연예인 회계사와의 장기 연애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여성은 정우성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알게 된 뒤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우성은 비연예인 98년생 여자친구와의 열애설,
배우 신현빈과 관련된 소문 그리고 회계사와의 사실혼 관계라는 의혹 등이 확산되고 있죠. 정우성과 문가비 이 두 사람이 연결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한쪽은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카리스마 배우이고 다른 한쪽은 독특한 매력으로 주목받는 모델이자 방송인인데 그들의 삶의 궤적은 한 번도 겹칠 것 같지 않은 두 평행선 같았는데 두 사람은 모임에서 만났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는 딱 하나에 맞는 퍼즐 조각이 있었는데 바로 문가비 씨가 속해 있던 소속사 워크하우스 컴퍼니인데 이 회사는 정우성 씨의 절친이자 또 다른 카리스마 배우 하정우 씨의 소속사로도 유명하죠. 심지어 유명 배우를 통해서 만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문가비 측은 바로 선을 그었는데 하정우가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고 하정우의 소속사를 드나들며 얼굴을 튼 정우성이 DM으로 연락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정우성 씨에 대한 뒷조사가 계속되자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죠. 정우성이 DM이라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메시지 좀 보낼 수 있지 않나? 물론 그렇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플로팅을 해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상대가 대한민국의 대표 배우 정우성이고 그 DM을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인데 현재 나도 DM 받았다라는 증언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의심을 사기 딱 좋은 상황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은 이 모든 취재의 단초가 문가비 씨라는 사실인데 문가비 씨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이야기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까요? 테나시아에서는 연이어 관련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 도대체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친자검사인데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친자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가비 씨의 동의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문가비 씨이기 때문이고 문가비 씨는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런 검사에 동의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상황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는 지난해 6월 몇 차례 만나 깊은 관계를 가졌고 10월이 되자 문가비 씨는 정우성 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문가비 씨는 임신 소식을 전하며 정우성 씨에게 결혼을 제안했지만 정우성 씨의 답변은 단호했는데요. 결혼은 안 된다. 이 말을 듣는 문가비 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문가비는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정우성 씨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출산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정우성 씨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는데 결혼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고 대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조차 아니었다는 사실인데 사귀지도 않았던 두 사람이 그것도 몇 번의 만남 이후 아이를 가지게 됐고 그로 인해 결혼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꺼냈지만 문가비 씨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오늘부터 1일 하자는 제안이 더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의 과정 없이 결혼이라는 큰일을 계획하는 건 누구에게나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친자 검사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죠. 많은 이들이 정우성 씨가 친자 검사를 강력히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검사는 문가비 씨의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자 정우성 씨는 이를 부인할 수 없었고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기에도 미묘한 감정의 줄다리기가 느껴지는데 기쁘게 아이를 맞아들였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정우성에 대해 불리한 기사가 터졌는데 바로 정우성이 비혼 예인과의 장기 열애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기사를 낸 매체가 바로 문가비 씨와의 혼외자 소식을 최초로 폭로했던 테나시아라는 겁니다. 테나시아는 정우성 씨가 비연애인 연인과 오랜 시간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심지어 이정재, 임세령 커플과도 더블 데이트를 즐길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문가비 씨와의 혼외자 논란이 터지기도 전에 테나시아가 이미 정우성 씨의 비연예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사건의 배경에는 하나의 강력한 소통 창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정보를 제공했을까요? 정우성 씨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꿰뚫고 있을 만한 사람, 그의 DM 습관부터 문가비 씨와의 관계 그리고 오래된 여자친구까지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답은 뻔합니다.
바로 문가비 씨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문가비 씨는 정우성 씨와 DM을 주고받으며 그의 성향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큰데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에서 발생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만큼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매체에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의 만남, 그 시작은 마치 한 편의 로맨스 영화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격렬한 스캔들 속에서 복잡한 퍼즐 조각이 되고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건 문가비 씨가 침묵으로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가비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조용한 태도 자체가 그야말로 꽃놀이패처럼 작용하고 있는데 스캔들 한가운데서도 단 한 번의 인터뷰 없이 아빠의 존재도 알리지 않은 채 아이의 출산 소식만 전했는데도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놀랍죠.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토록 침묵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일까요? 가장 궁금한 건 이 드라마가 정우성 씨의 아름다운 부활 스토리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스캔들로 이어질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